승소 당사자가 후소를 제기하면 각하, 승하, 패소 당사자가 후소를 제기하면 기각, 폐기, 승하, 폐기. 일단 이거 외우시라고요. 외워야 될 거 정말 많죠. 기판력은 일단 개념을 외우셔야 됩니다.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 판결 내용이 또 다른 후소, 또 다른 소, 후소 법원과 당사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불가반, 불가정의 구속력입니다. 전서 판결 내용이 후소를 구속해요. 후소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을 구속하는 거겠죠. 법원을 구속하고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이 있어요. 그리고 기판력의 발생 요건과 작용 요건이 있는데 발생은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 판결에만 기판력이 발생하고요. 그 종국 판결문을 들여다봤더니 주문과 이유가 있잖아요.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고요. 어떤 범위에서만 작용을 하느냐면 발생한 것이 작용을 하느냐면 전후소의 당사자가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과 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적 범위로서 동일 모순 선결관계에 있어야 작용합니다. 시간적 범위는 시간적 요건이죠. 기판력의 기준시 사실심 변론 정결 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그것이 기판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 효과는 소송물에 대해서는 반복금지나 모순금지고요.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차단효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모순금지설인데 승하 폐기라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나중에 소송 요건과 나머지 소송 전반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시면 자세하게 속속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기판력의 중요한 것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암기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이만큼 기판력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설명해 주는 일이 법과대학을 내내 다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너무 거대한 대상들은 잘 모르기 쉽습니다. 왜 지도에서 서로 지명찾기 놀이 하잖아요, 꼬맹이들. 처음에는 뭐 세계지도 같은 거에서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뭐 한 만자쯤 있을까요? 처음에 지도에서 지명찾기 놀이 할 때는 그런 거 물어봅니다. 너 퍼스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찾아봐. 팔라키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잘 못 찾겠죠? 근데 애들도 숙련이 강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다 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도시 있어도 다 외워요. 그럴 때 한 차원 높은 친구들이 승수를 쌓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도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예를 들면은 퍼스, 더반, 다윈 이런 거 다 찾는다고요. 근데 글씨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씨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다른 글씨가 막 있는데 사이사이에 섞여서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체 구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보여요. 기판력이라는 법적인 효력은, 판결의 효력은 워낙 강고하게 샅샅이 소송 절차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법과대학을 내내 다녀도 기판력에 대해서 이만큼 정리해서 설명 드릴 일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바라건대 기판력에 대해서 나 그거 기본은 알아, 이런 자신감 생기도록 제가 외우라고 한 것만 외워주세요. 암기는 이해를 강화시킨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암기부터 하고 시작하다고요. 그리고 이 암기가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이해를 해서 암기를 다시 강화시키자고요.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망타진이요. 이거는 한꺼번에 때려잡지 못하면 약속 미루세요. 한꺼번에 때려잡지 못하면 이해 못합니다. 기판력의 기본을 같이 공부했죠? 기판력의 디테일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들 간의 기판력,
203페이지 교재에 로마자 5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인용할 수 있겠어요? 기각됐는데? 취소 소송에서 기각됐다는 얘기는 적법하다는 얘기잖아요. 위법하지 않다고요. 근데 위법한 것 중에서도 아주 심한 위법이 있어야 무효인 거잖아요. 아예 위법하지도 않아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이면, 취소 소송이 기각이면 무효등 확인 소송은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인용 못한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 이야기가 취소 소송에 기판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라는 얘기는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한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한 위법이 아니면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위법이긴 위법인데 그냥 안심한 위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조금 복잡한 것이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 이 부분인데, 만약 기판력 전체가 여전히 헷갈린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국가배상 청구와 기판력 부분은 일단 암기를 미뤄두시고 다음에 하셔도 좋아요. 일단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기판력의 흐름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오히려 늦추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설명드려요. 취소 소송이 인용되었다, 취소됐다. 그러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처분 위법성은 소송물의 요소입니다. 당해 처분이 위법함으로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처분 위법성은 소송물 요소예요.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시민들한테 손해를 미치면 국가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물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행한 처분이 위법해야 돈 내놔 국가배상 청구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결 문제예요. 법령 위반,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얘기죠. 법령 위반인 처분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권, 돈 달라는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성결 문제인데요. 취소 소송의 기판력을 국가배상 청구의 전부를 인정하는 견해와 전부를 부정하는 견해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평석이 갈려요. 전부 기판력 부정설이다, 아니면 판례 입장은 불분명하다, 또는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례 문구를 그냥 외우는 게 장땡이겠죠. 수험생들은 힘이 없어요.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다.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불법행위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표현은요,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표현은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는 조문의 표현이에요.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미쳤어야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성립할 수는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에서 이겼는데 국가배상에서 질 수도 있다는 얘기면 기판력 부정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어도 제한적으로만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전부 기판력 긍정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법이요. 이 성질에 대해서 취소 소송에서 위법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관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과 연계돼요. 전부 기판력 긍정설은 취소 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이나 전부 다 협의의 행위 위법성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똑같은 위법 개념이라면 성결 문제라서 당연히 기판력 미치겠죠. 하지만 전부 기판력 부정설은 취소 소송의 위법성하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따로 논다. 기판력을 미칠 리가 없겠죠.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취소 소송의 위법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 말은 포함관계라는 뜻입니다. 취소 소송에서 위법하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가배상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소송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안 나오겠죠.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망타진할 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견해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인용 판결이 국가배상 청구에 기판력을 미치지만 반대로는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취소 소송 인용 판결 기판력이 곧바로 당해 행정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말은 그냥 외워서 적어주셔야 돼요. 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검토합니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일단 적어봤어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굉장히 정밀한 이야기인데 취소 소송에서요. 그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으면 약간만 설명드릴게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처분의 내용, 절차, 주체, 형식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각각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위법 사유와 상관없이 위법하면 다 위법하다고요. 위법성 일반 전체에 대해서 소송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요.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게 소송물이지 처분의 주체가 공공기관인데 공단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주체성을 구비하지 못해서 부적법하다 이런 게 소송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위법하다, 처분이 위법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넓게 소송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위법 사유들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졌어요. 위법 사유들을 주장했는데 졌어요. 아직 주장하지 못한 사유들이 있겠죠. 그러면 취소 소송의 패소 결과로 그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친다. 그러면 내가 주장해 보지도 못한 모든 위법 사유들이 다 봉쇄됩니다.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판력 긍정설을 따르게 되면 또 귀류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사건에서 주장할 위법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봉쇄된다고요. 나는 한 가지 무기만 써서 졌는데 나머지 무기를 쓸 기회가 싹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해친다. 그래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을 이유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로 검토를 했는데 전부 기판력 긍정설을 이제 따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뭐 알아두시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정하준 교수님이 이런 견해를 취하고 계셔서 수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재가 이 학설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학설 다수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일단 적어는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뭐 메모를 해두시던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기판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신속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풀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일망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